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역전의 심종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BCN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에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첫 시간이고 여러분과 처음 만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그런 분이 여기 이 영상 이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면, 저는 예전에 한경TV, 이데일리TV, 솔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SBS 비즈 맥발백 중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출연하고 있죠. 자, 제 소개는 마쳤고 BCN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BCNC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죠. 소부장 국산화의 진심인 SK하이닉스 하면서 코치 업체에 BCNC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BCNC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인텔 등과도 계속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BCN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묶여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등과도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상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슈화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얘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최근에 보면은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2분기 때도 안 좋고 3분기 때도 그렇고, 그래 예상치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좋지 않지만은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왜? 대기업과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엮여 있기 때문에, 엮여 있고, 지금도 삼성전자와 인텔과도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 최고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때 본격적으로 매수에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가의 위치를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점과 저점을 찍어주거든요. 고점과 저점을 찍어주고, 과연 여기에서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죠? 전고점이죠. 전고점에서의 어느 저항선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전고점의 저항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전고점에 있으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매도를 하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물량이 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를 파고 나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었어요. 이렇다 할 상승이 없었다. 한 번도 매도할 그런 건덕지가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10만 주 이하예요. 10만 주 이하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가격대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매도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같아도 매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여기서 매도합니다. 그러면 매도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될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서 거래량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단타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이 소화됐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물량의 소화 구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쪽 위쪽에서 조정을 주는 흐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거래가 어느 정도 서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진입해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22,600원, 22,700원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털어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거래가 이렇게 터졌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사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빠지단 말이에요. 거래가 빠지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 호가창도 넓어질 뿐더러 호가창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접근하면 분명히 좋은 이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손절가라든지 목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이 제일 낫겠네요. 21선. 21선이나 좀 더 보시나면 224일선. 그러면 18,300원. 그 다음에 18,00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두시고 1차 목표가는 여기서 이 정도 좀 넓게 볼까요? 23,000원, 24,000원까지도 한번. 왜냐하면 그냥 이 윗꼬리만 달고 찍지 않고 그래도 몸통으로 올라갔거든요. 몸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항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224일선 하향 돌파한다고 하면 그때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거기서 어차피 한번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는데 여기에서 이게 있어요. 일봉이 그냥 종가가 살짝 한번 깨졌다고 해서 바로 손절 치는 것보다도 그 다음 날까지 한번 흐름을 보고 손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